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보통은 주말에 약속 하나 정도는 항상 있었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약속이 없어가지고 어제도 그냥 운동하고 쉬고 오늘도 운동하고 쉬고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일본 여행을 가고 엄마 아빠도 집에 안 계셔가지고 차에서 찍을까 하다가 매번 너무 차에서만 찍는 것 같고 출퇴근 시간에 또 차를 지금 좀 명당 자리에 주차를 해가지고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집에서 찍게 됐습니다. 뒤에는 저희 집 강아지고요. 라브라도 리트리버이고 너 얘기하니까 귀 움직이는 거야? 8살입니다. 남자애고 중성화를 했어요. 밖에서 뭐 남자애, 여자애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애라고 하고 중성화 했다고 하면 되는데 저희 엄마는 제3의 성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3의 성, 뭐 저도 제3의 성인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오늘은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누구 만났을 때 어플로 누굴 만나던 아니면은 친구를 만나던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MBTI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막 그 16개의 MBTI를 다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제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 MBTI랑 그 다음에 그런 개인적인 모먼트랑 한번 엮어서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굳이 개인적인 모먼트를 따지는 게 좀 무의미하더라고요. 왜냐면 반대로 뭐 너의 MBTI에서 뭔가 이성애적인 그런 특징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먼트들을 특별히 이렇게 걸러내는 게 힘들어가지고 네, 그런 거는 좀 배제하고 만약에 그런 거랑 관련된 썰이 있다면 중간중간 얘기해보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MBTI는 INFJ입니다. INFJ T가 나올 때도 있고 INFJ A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 INFJ인 거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거의 한 6, 7번 해봤거든요. 계속 INFJ가 나와가지고 아 나는 이게 진짜 INFJ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MBTI를 알기 전에 뭔가 어린 시절 그리고 학창 시절에 제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약간 기질적인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굉장히 잘 설명한 어떤 배우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외롭지 않아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기자님이. 그랬더니 이 배우분이 외롭지만 저한텐 당연한 거예요. 사춘기 때는 친구들을 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꼈죠. 함께 있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하고 같이 있어도 같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함께 있는 게 더 외로워서 맨날 울었어요.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자님이 그건 좀 기질적인 외로움 같기도 하네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배우분이 이제 네, 전 가정 환경도 평범하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외로움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 속에서도 항상 공허했고 그 공허라는 단어조차 몰랐을 때조차 늘 그랬어요. 독립적으로 커가면서 이젠 그게 저한테 당연하고 편한 게 된 거죠. 전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지금이 좋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정말 정확히 제가 요즘에 딱 원하는 그런 가치관이에요. 저의 가치관. 이런 기질적인 외로움을 고등학교 때 어떻게 느꼈냐면은 뭔가 이 반에서 친한 애들이 나랑 있어도 정말 나랑 내 온전한 내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뭔가 나랑 정말 음, 귀 열고 자. 뭔가 나랑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수학여행을 갈 때도 되게 무리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럴 때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저렇게 다니는 게 너무 싫은데 내가 그 그룹 안에 속하지 않으면은 뭔가 낙오되는 사람이고 왕따 같고 이래서 뭔가 억지로 그 친구들의 그런 기분을 맞춰주고 그래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싫었고 그래서 뭐 수학여행이나 그런 수련회나 이런 게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도 뭔가 그때 그런 강박 때문에 요즘에도 꿈을 꾸면 어디 막 수학여행 갔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배를 타야 된대요. 그 나는 같이 배를 탈 친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혼자서 나 어떡하지? 안 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을 하는 꿈을 요즘에도 꿀 때가 있고 대학교에 가고 나서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그런 술자리가 많아요. 거의 매주 있잖아요. 뭐 신입생 환영회 2학년과의 대면, 3, 4학년과의 대면 그 다음에 저는 처음에 세터를 갔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밤새서 술 마시고 선배들이랑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친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만 계속하고 이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터를 다녀오고 3월 첫 번째 주에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개강총회였나? 뭐 그런 걸 빼고는 아예 모든 모임을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내가 너무 사회성이 떨어지는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자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좀 미워했던 거죠.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되게 잘 어울리고 외향적이지 못할까? 그런 제 탓을 많이 했어요. 뭐 지금은 회사도 잘 다니고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제가 외향형인 인간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뭐 잘 지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으면서 뭔가 에너지를 채우고 그다음에 제 계획대로 혼자서 어떤 걸 해나가는데 큰 행복을 느끼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종류의. 그래서 이 MBTI 덕분에 뭔가 제 자신을 좀 이해하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인프제라고 했잖아요. 그 인프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내면이 복잡해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걸 고지고대로 듣지 못하고 좀 꼬아서 듣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굉장히 복잡하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을 잘 몰랐어요. 마음 안에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나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로 묶어주고 그걸 설명해주는 게 있으니까 큰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된 거죠. 좀 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무조건 나를 이 안에 맞춰야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내 지금의 이 상태를 좀 설명해주는 가이드북이 생겼다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좀 제가 더 과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MBTI에. 먼저 MBTI를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제가 20대 후반에 런던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처음 1년은 룸메가 있었거든요. 남자 애였는데 말이 너무 잘 통했어요. 관심사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 선을 지키면서 같이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MBTI라는 게 있는데 형 그 검사 좀 한번 해봐라. 자기는 이런 MBTI인데 형이랑 너무 잘 맞으니까 형 MBTI가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대요. 알겠다고 해보겠다고 하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인프제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그 룸메가 그 궁합도를 막 보여주면서 와 형이랑 나랑 잘 맞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룸메가 MBTI 팩폭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와서 그걸 읽는데 아니 이게 완전 내 얘기인 거야. 너무 신기하고 좀 굉장히 이게 그동안의 그런 뭐 심리 테스트들보다는 좀 더 자세한 느낌이어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인프제이신 분들이 올린 영상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그분들이 좀 다 비슷한 결이에요, 사람들이. 약간 말투나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되게 신기하다. 이제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과몰입을 하게 된 단계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여기 과몰입에서 좀 빠져나오게 된 그런 계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크게 과몰입을 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좋을 때는 얘가 막 너무 그런 거 잘 알고 막 그런 식으로 항상 해석하고 모든 현상을 이러니까 재밌었거든요. 근데 얘가 관계에서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할 때에도 MBTI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헤어질 때도 헤어지는 마당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나도 이거를 좋아하고 관심 있지만 이거 너머에 있는 어떤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해야겠다. 이거에 너무 상대방을 맞추지 말고 얘가 어떤 유형이어도 약간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유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언제나 염두에 두고 뭔가 얘 자체의 모습을 꼭 봐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은 뭐 인프제라고 하더라도 I의 비율, N의 비율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런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특정 시점에 어떤 MBTI였지만 뭐 환경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일반적인 제너럴한 설명을 읽으면서 저의 생각도 한번 첨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INFJ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설명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비슷한 성질끼리 한번 묶어봤어요. 1번 MBTI 모든 유형 중 가장 소수의 유형으로 전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합니다. 모든 성격 유형 중 가장 정의 내리기 어려운 유형이며 가장 알 수 없는 성격 유형입니다. 자기 안에 갈등이 많고 복잡합니다. 고민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기 때 방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완전 다 맞는 얘기고요. 그냥 일반 인프제도 이 수준인데 저는 청소년기에 그 성지향성과 관련된 고민까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10대랑 20대 초반을 돌이켜봤을 때 뭔가 엄청 그렇게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너무 고통받고 고민하고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너무 미안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이제부터라도 뭔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좀 사랑해주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다짐을 되게 스스로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특성, 대체로 인프제가 다가가는 것보다 타인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대상을 오랜 기간 지켜봅니다. 인프제는 타인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여 타인과 쉽게 사귀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타인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건 맞는데 뭔가 먼저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는 좀 세모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특성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을 볼 때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어떤 기준에 미달이 되면은 그 사람이랑 절대 친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뭔가 좀 빠르게 전개되는 쪽의 그런 친분 문화가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만났는데, 사실 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의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러시안 룰렛인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상한 애일 수도 있고 아닌 애일 수도 있으니까 뭔가 그렇게 친분 형식으로 만나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인스턴트의 성격의 만남이 맞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가치관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학교에 있는 그런 동아리나 아니면은 뭐 취미 모임이나 이런 데에 나가서 뭔가 누군가 오래 좀 지켜보면서, 그리고 근데 일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친구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그 친구들도 뭐 저를 간택해 준 그런 부분이 있고,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낯을 가리는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먼저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먼저 물어보고 다가가고 하는 편이어서, 요즘에도 친구들 만날 때 제가 먼저 연락해서 야 우리 만나자, 이제 만날 때 된 것 같아, 그런 경우도 꽤 있고, 먼저 누구한테 다가가는 거를 저는 그렇게 어려워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특성. 그러나 막상 친해진다면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좁고 깊은 인간 관계를 추구하는 편이고, 거의 대부분의 만남이 1대1 만남이에요. 일반 친구 다 포함해서. 이게 인프제의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면을 쓴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그 가면을 쓴다, 뭐 페르소나, 이거는 좀 1대1 맞춤 서비스에서 기인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이걸 풀이를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의 차원에서 이 친구는 약간 이런 걸 좋아하니까 얘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저 친구는 약간 이런 걸 좋아하니까 쟤를 만났을 때는 약간 이런 텐션으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지, 그게 막 너무 나쁘게 내가 가면을 쓰고 내 마음 숨겨야지 이런 의도로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굳이 항변을 하자면 너무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약간 좀 서운합니다. 그 다음 특성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싫어하므로 신중한 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동안 상처받은 경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낮습니다. 둘 다 완전히 맞는 말이고, 근데 어찌 보면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상처를 받기 싫어하는 거는 누구나 당연할 텐데, 뭔가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제가 어떤 관계에 있었을 때, 특히 이게 연인과의 관계에 있었을 때 제가 좀 수동적인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내가 다 들어주고 걔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고 그 상대한테 좀 맞춰주려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내 의견을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 내가 기분이 나빠도 그걸 제대로 얘기 못하고 속아려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좀 뭔가 내가 을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 연계돼서 뭔가 관계에서의 상처가 좀 그런 데서 기인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기대치가 낮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관력, 통찰력, 관찰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눈치가 빨라서 본질, 거짓말, 가식 등을 간파하지만 대부분 알고서 모른 척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눈치가 빠르나 상대방에 쉽게 티를 내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는 성격입니다. 분쟁과 다툼을 싫어하여 피하고자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저는 좀 약간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말 고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절대 말을 안 해요. 대신에 뭔가 내가 정한 어떤 마음속의 기준이나 기회를 줘요. 그래서 얘가 그 선을 또 넘는지 안 넘는지를 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왜 말을 안 하는 거냐면, 트러블을 만들기 싫기 때문에, 뭔가 싸우고 이런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넘겨버리고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다음 특성, 인프제에게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면 인프제는 쉽게 그 사람을 손절하는 스타일입니다. 선을 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완전 맞는 말이고요. 근데 쉽게 손절하진 않고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모든 연애가 이와 같은 이유였어요. 저는 이제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내 스타일이고 외모가 그래도 예의가 없으면 시작조차 안 하거든요.
그 예의라는 게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그 예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관계에서 나에게 대하는 그런 예의와 배려,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면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벗겨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뭔가 나를 배려하지 않는 행위 혹은 좀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게 보이면은 몇 번 기회를 주다가 이제 헤어지곤 했거든요. 근데 참 이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잖아요, 걔네들은. 참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그 다음 특성은 상대에게 한번 마음이 식어버리면 쉽게 정리한 성격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식지는 않고 그 선을 넘고 기회를 이제 다 박탈했을 때 손절을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게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걔는 내가 걔한테 줬던 기회들을 모를 테니까.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저한테 이제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이게 헤어질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헤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네? 이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걔네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맞춰줄 때 잘해야지. 네 맘대로 행동할 거면 나 왜 만나? 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저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다 걔네들한테 맞춰줬으니까 걔네들은 불편한 게 없었겠지. 왜냐면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내가 다 해주고 맞춰줬으니까. 근데 너는 기회를 다 써버린 거란다. 그러니까 애초에 잘하자. 그 다음 특성은 이제 온유하며 부드러워 보이나 동시에 시니컬하고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F형 중에는 가장 T 성향이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썰이 있어요. 제가 군대 선우님들을 거의 4년, 5년 만에 최근에 만났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서로 MBTI를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가 F라고 하니까 다 엄청 놀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 T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나 완전 F야. 그랬더니 저희랑 되게 기수 차이가 한참 나는 그 후임 이름을 딱 대면서 너가 걔한테 대했던 거를 한번 생각해 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좀 신경을 쓰고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저희가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를 좀 잊고 살다가 그 후임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내가 걔를 대한 거를 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내가 T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은 회사에서는 진짜 그렇게 좀 이성적이고 냉철한 면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특성은 외향적이고 사교성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실은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즐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침해당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회사에 이제 워크 베스티가 있거든요. ESFJ 여자분인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나랑 진짜 다른 사람이다라고 많이 느껴요. 그분은 주말에 이틀을 다 나가서 놀아야 된대요. 그래야 자긴 좋대요.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다고 하는데 저는 집에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집에 막 이불 덮고 누워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집에서 뭔가 내가 방 정리도 싹 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뭐 내가 원하는 뭐 사진첩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핀터레스트로 막 이미지 찾아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핀터레스트도 한번 싹 하고, 그 다음에 일기도 쓰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강아지랑도 놀고, 저희 집 강아지가 실내 배변을 안 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을 무조건 나가야 되거든요. 산책도 해야 되고 집에 있어도 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태원의 클럽이나 이런 데도 안 갔던 것 같아요. 막 그런 문화가 난 너무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일찍 자야 되는데 클럽은 2시부터가 피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죽기 전에 가봐야겠다. 그리고 작년에 가봤는데 11시 반부터 너무 졸린 거예요. 어떤 그런 바 같은 데서 술 마시다가 클럽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11시 반, 12시니까 그냥 거의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친구한테 나 미안한데 나 그냥 택시 타고 집 갈래. 너무 졸리다. 그러고 집에 왔어요. 앞으로도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피곤하고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 환경을 제가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더 이쪽 문화에서 멀어졌다. 그래서 뭔가 인프제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혼자만의 시간을 항상 배려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특징은 본인만의 철학이 뚜렷하여 고집이 세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남들이 나한테 조언을 해도 안 듣고 그 앞에서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거의 인생의 90%였고,
이걸 제가 확실히 느낀 게 제가 예전에 학원을 다닐 때 저랑 같은 시간대에 공부를 하던 그 어떤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하는 방식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한테 나는 애정 어린 조언해줬어요. 누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했더니 그 누나가 아 알겠어요 고마워요 막 그러고 세상 착한 그런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집이 세다. 그 되게 착해. 근데 말이 안 통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누나가 INFJ였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빡 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럴 때가 꽤 많은데 저 누나도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이해를 했고 그분을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여 사소한 점에서까지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여 적절하게 칭찬합니다. 요것도 맞아요. 저도 그냥 누군가랑 짧게 대화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가 좋잖아요. 다음 특징, 자아성찰을 자주 하는 편이며 본인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합니다. 이것도 매우 맞습니다. 저는 그 출퇴근할 때 운전을 해서 다니잖아요. 그때 항상 뭔가 자아성찰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제 인생을 많이 되돌아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인생의 그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전날 있었던 일들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았을까? 아니면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달렸던 댓글 중에 제가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뭔가 제 스스로 좀 자기 객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나를 그냥 규정해버리면은 정신병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뭐 어플에서 괜찮은 사람 만나는 법이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나의 위치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현실적인 그런 조건들을 좀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그래야 좀 효율적인 해결책이 나오고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자기 객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다. 하지만 아직도 매우 너무 힘들다. N과 J의 성향이 강할수록 INTJ 등의 유형과 잘 어울리며 I와 F의 성향이 강할수록 INFP, ISFJ 등의 유형과 잘 어울립니다. 기본적으로 NF 유형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ST 유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요것도 대체적으로 맞지만 예외의 경우도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제 친구들 중에 가장 많은 MBTI가 ESFJ예요. ESFJ가 기본적으로 좀 누구를 도와주고 사람들 좋아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제 주변에서 이 ESFJ 친구들을 내가 떠올렸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ESFJ 친구들이 제일 많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유형인 ISFJ, 그 다음에 INFP를 좋아합니다. ISFJ하고 INFP는 제 주변에도 친구들 중에 많기도 하고, 뭔가 그들을 봤을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얘기도 잘 통하고,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세상 무해한 그런 느낌? ESFP 친구들도 있는데 ESFP나 ESFJ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좀 안 맞는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는 거니까 그 유형의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예전에 어플로 정말 우연히도 한창 이제 누구 만나야지 하던 시절에 ESTJ이신 분들을 3명을 연속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ESTJ 3명이 정말 공통적으로 저하고 말이 너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아예 안 돼요. 한 분은 너도 얘기할 거야? 돌아 놓으려고? 어디가? 알겠어. 음. 한 분은 저를 이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를 갔다 올 때마다 선물을 사오는 거예요. 아, 이게 좋아하지 않는데 돈을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렸는데 나랑 되게 결이 다른 사람들이다.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하고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좀 시너지를 낼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ESFJ는 회사에서 내 부하 직원으로 만났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충성을 다하고 그 윗사람을 너무 잘 대해줘요. 일도 잘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제 그 MBTI 궁합도를 보면은 ENFP, ENFJ 그 다음에 ENTP 하고 최상의 궁합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이 세 명이랑 다 만나본 적이 있는데 말이 잘 통해요. 기본적으로 말이 잘 통하고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그 다음 특성,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는데 한계를 느끼는 T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프제는 자신이 타인을 이해하는 만큼 자신도 이해받기 원하지만
인프제의 복잡한 내면 심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보다는 그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인프제의 그런 내면의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T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다. 맞는 말이고, 제가 이거는 확실히 제 경험이 있는 게 ENTP를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약간 팩폭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형이 나한테 뭘 물어봤을 때 내가 약간 뜸을 들이거나 생각을 하느라 막아뜨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너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네가 좋으면 좋다고 말하면 되고 이게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정말 단순한 건데 너는 너무 복잡하게 모든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 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얘가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얘한테 조금 더 괜찮은 반응이려나?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분 눈에는 좀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또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사람이구나. 근데 어떡해. 나도 이러기 싫은데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 못 바꾼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말 못하고 아, 그래. 나도 그럼 좀 단순하게 많이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갔었는데 그게 많이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특성, 마지막 특성입니다. 인프제의 가장 명확한 목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전하고 진보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도 완전 맞는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개설한 것도 분명 어딘가에는 이렇게 외향적인 게이들 뿐만 아니라 내향적인 게이들도 있을 텐데 내가 내향적인 게이들 그 중에서도 뭔가 나처럼 이렇게 학창 시절에 고민이 되게 많고 마음이 복잡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이제 개설을 한 거였거든요. 기왕 하는 유튜브 뭔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도움을 정서적으로 주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기도 해서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인프제를 좀 좋아하고 계신다거나 지금 그런 분들에게 좀 꿀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의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큰 호감을 느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인에게 또는 그 당사자에게 보이는 그런 예의와 배려 이게 거짓으로 꾸며낸다고 하면은 정말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다 알아차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뭔가 타고난 그런 선함과 배려심과 그런 게 느껴졌을 때 큰 호감을 느끼고 두 번째는 그 저만의 그런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공간 이런 거를 꼭 배려해 줄 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계신 분이 인프제라면 너무 그분을 좋아하고 맨날 만나고 싶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세요. 약간 이날은 너 좀 쉬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랑은 뭐 이때 만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그 사람이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관계를 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 같아요. 너무 막 밖으로 계속 불러내서 얼굴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프제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인프제인 친구 혹은 뭐 애인 아니면 썸남, 썸녀가 나에게 좀 도라이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친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인프제가 한없이 친절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아직 친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거 알죠? 친절한 사람이 제일 친해지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다양한 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프제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는 제 MBTI고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흥미롭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본인의 MBTI도 아니다 보니까 뭐 흥미롭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MBTI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 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댓글로도 달아주시면은 대댓글 열심히 달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 같은데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